뭐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방탄 국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 국회 아니냐. 네컷 만화로 시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화백,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바로 어떤 만화를 그렸는지 만화부터 바로 얘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어제부터 뭐 모든 장안의 화제나 또 아니면 국민들의 아주 분노가 지금 그 송강호 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 그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도 제가 또 봤습니다만은 광화문에는 국회 해산하라는 그런 그 시민단체의 그 모임도 있었고, 우리 헌정의 대선배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제발 좀 국회가 좀 잘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료 의원 구하기, 그다음에 옛날 그 20년 전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상황으로 해서 전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런 그 국회의원들 금배지들,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금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금배지들 얼굴 좀 보자고 이제 국회를 뛰어갔더니 국회 속에서 당분간 얼굴 보기 힘들 거요 그러는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기승전 결이 뭘로 그러셨는지. 추석 선물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물을 이렇게 들다가 보니까 얼굴이 전부 다 파묻혀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얼굴을 노출을 안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께 그 동아일보의 그 일면에 보니까 국회의원회관에 추석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왔더구만요. 그런데 125일간 법안 하나도 통과도 안 시키고 했다고 하는 일은 길거리에서 단식이나 뭐 이거밖에 한 것 없는데 무슨 그렇게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이 법안은 산적해 있는데 하나도 처리가 안 돼 있고 선물은 국회의원 택배 보관실에 산적해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죠. 우리 박 변호사님은 만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선물부터 말씀드리면 그 몇 푼이라 되겠어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까지 그 쌓아가고 갖고 온 거 그 값으로 치면 몇 푼 되겠냐. 부피가 많고. 문제는 그렇게 부피 적은 거 신사임당 초상화가 더 짭짤한 것이지. 신사임당 초상화 5만 원짜리. 요만큼 해도 얼마입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거 두 개면 1000만 원이고. 그거 뭐 쌓아놓은 거 그거야 값이 몇 푼 나갑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화백 말씀대로 125일 동안에 한 건도 처리 안 한 국회가 뉴스에 말이지. 여야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거당적으로 한 동의안에 이게 보조를 맞췄다. 국회가 여야 가지고 화합해가지고 동의안을 하나 통과시켰다. 거당적으로,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해가지고 그게 이제 동료 구하기 불체포 특권을 말하자면 유린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양당이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그걸 내밀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우선 보기 좋게 자율권을 행사한 건 틀림없어요. 내가 이 방송에서 반론이 아니고 자율투표 국회의원이 자율권을 행사해야 된다. 근데 이번 이 자율권은 헌법에 규정되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이 표결을 한 게 아니고 국가이익이 아니고 살이야, 살이. 그러니까 동료의식인데 좋게 말하면 그 동료의식은 뭔가 하면 나도 틀리면 저런 게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송강호 의원 사건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송강호 의원 사건은 한 번에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한 2, 3년에 걸쳐서 의리 관계로 받았던 것인데 누구라도 털면 금액에 다과는 있을지 모르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료의식을 느끼고 나도 검찰이 털면 털릴지 모른다.
그래서 행동 토기를 한 데는 다분히 이 범죄자들의 공범의식이라 이게. 동료의식은 내가 좋게 말한 것이고 그 공범의식이 작용해가지고 여야 없이 행동 통일을 하고 예.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회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 꼴이 됐는데 이게 세월호 특별법 하나 해결 못하면서 거기에는 행동 보조를 취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해외 토픽감이지, 해외 토픽감. 네. 그 1차적인 책임은 우선 그 새누리당한테 있죠. 김무성 대표가 보수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관훈 토론회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방탄국회 안 합니다 하는 네. 그런 걸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국회의원 한 사람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해라고 그랬다고 해서 예. 그런 상황이 났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을 비판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어요. 17일인가에 밤 11시 59분에 임시국회를 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방탄국회입니다. 그렇죠. 1분 남겼죠. 예, 1분 네. 남겨놓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약 30여 명의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 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변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싱크를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 번 더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국민적 비난도 있지만은 송광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참 잘못되고 본인은 영장실질심사 받아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체포 동의안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그게 네. 근데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니, 법이 잘못됐다. 저걸 오해고. 네.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에 말하자면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송광호 의원이 종당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체포동의안은 네. 법관 영장실질심사 현장까지 그렇죠. 강제로 가달라 하는 네. 것이고 그것을 법관이 판단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출두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 강제 구인대가 법관 앞에 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건은 불구속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라고 봐요. 왜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왜 그러니까 법관은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본인이 만일 그 앞에서 전부 돈 받은 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얘기하고 네. 다만 그 취지는 내 증거와 관련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변명하더라도 돈 받은 사실 전부 인정을 해버리면 법관은 어떤 판단을 하냐. 300명이 전부 비슷할 것이다. 네. 그럼 굳이 이 사람이 이거 우연히 재수없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강제로 법관 앞에까지 가는까지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민심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게 그 송강호 의원이 판사 앞에 갔으면 구속 꼭 되라는 보장이 없죠. 지난번에 그 신하경 의원이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예. 판사 앞에 갔습니다. 예. 갔는데 불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전국구 현영희 의원은 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에 가서 불구속으로 네. 끝까지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강호 의원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시 판사한테 갔으면 오히려 뭐 더 좋은 예.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체포 특권은 일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잖아요, 권한. 그거를 뭐 개헌하지 않는 다음에야. 개헌하지 않은 다음에 그걸 유지돼야 되는데 예. 지금 제 기억으로 이 방송에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네. 이 고증을 못하고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정말 불체포 특권이
그 행사돼야 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국회의원 하는데 네. 12대 전두환 정권의 그 강압 통치가 정점에 있었을 1986년에 정기국회에서 야당 우리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의 국시 발언 때문에 그렇죠. 유성원 이걸 의원. 우리 네. 야당은 결사 반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부시고 이러는데 민정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동의해서 구속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정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한 명인가 이렇게 무소속 해서 의원 난 누군 지금 잘 기억 안 나고 뭐 야당 의원들은 전부 네. 참석을 안 했었고 그래가지고 예. 그 구속된 일인데 결국은 6.29 이후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 그 야당 탄압을 그 권력자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 헌법에서도 유래대가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런 잡범들에 대해서는 그 인정 안 하고 일본도 이런 잡범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이건 나는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현행범 네. 및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이렇게 제안을 제한을 해서 해서 그 경우에만 뭐 불체포 특 근데 지금 송광호 의원은 나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체포동의안 이 절차가 아니고 내가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왜 체포동의안 이런 처리 절차를 통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폐를 끼치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회기 중이거든요. 회기 중에 구속이 되려고 한다면 예. 결국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네. 법관이 그 경우에 제발로 걸어가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럼 회기 중에는 발부해가지고 예. 법관이 구속하게 되면 그게 유효한 네. 동의안이 되는 것이고 불구속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갔단 말이죠. 예. 그 법관이 거기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검찰이 그냥 불구속 기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기에 지금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내가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내가 마치 무슨 재판을 하는 기분이다. 그 동료 의원인데 동료 의원의 물론 이제 혐의가 있지만 저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저 동료 의원을 체포하도록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예. 아니, 정 부장님. 예. 나도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인데 네. 나는 때가 나쁠 때 여러 번 한 사람이야. 네. 강압 통치와 네. 아주 강성 야당 때만 했기 때문에 시체말로 재미를 못 본 사람인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대체적인 풍조, 그러니까 힘이 있고 실세일수록 이 유사한 송광호 의원과 유사한 의리 관계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에게 나는 있다고 봐요. 네.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연히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고 네. 그 점은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의식 같은 게 작용하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하니까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비슷한 심정에 도달해가지고 이심전심으로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이 이런 국회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뭐 완전히 부패했다 이거지. 부패한 게 사실 아니냐 이 말이야. 더 이상 어떻게 그래서 요즘 저도 시사 만화를 30년 이상 그리면서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외유 나가고 뭐 맨날 싸운다고 날치기 한다고 비판하는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만은 이번 같이 국민들이 이 국회에 대해서 불신, 예. 심지어는 해산해라고 하는 저런 국민적인 모든 전체 의견이 같이 한 군데 모인 거는 처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정말 좀 많이 어제 헌정회 그 원로 의원들이 가서 사실 2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회 지금 진짜 국회 해산하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본회의에서 딱 부결이 되니까 국민이 모양이 좀 국민이 지금은 이화백 말씀대로 이게 막장까지 가서 알 거 다 알아버렸어요. 이심전심으로.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나 총선거 때 각 당의 실세의원들, 네. 특히 여당의 경우에 실세의원들은
요즘은 이제 선거법이 엄격하니까 이게 쓰는 용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도 그래도 기술적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쓰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실세들은 선거를 치르면 부자가 되게 돼. 부자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요. 이번 재보궐선거 때 내가 듣는 바가 있는데 실세들일수록 돈이 엄청나게 쓰니까 그러니까 치부의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출판 개념에도 이 4년 임기 중에 약 3분의 2가 출판 개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0억짜리 이상 나오는 것은 예. 실세들이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추석 선물을 눈에 보이게 저렇게 받는 저것은 말하자면 C급 의원들이에요. C급 의원. 실세 의원들한테 네. 그 뭐 닭갈비하고 그거 그러니까요. 갖다 제가 주니까 그걸 뭔가 네. 뭐 중요한 거 보내려면 집으로 보냈겠죠. 뭐 의원회로 그렇죠. 보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원래 방탄국회 유래. 예, 방탄국회라는 게 1998년 그 DJ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그 야당이 돼버린 그 한나라당 그 중에서도 이회창 총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서상목 의원을 네.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세무 그 개통의 돈이고 선거 자금이 그래서 그게 세풍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국회를 한 7개월 동안 열었어요. 그때는 야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다 한나라당 썼고, 의원이 예.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국회를 가보니까 서 의원은 특별 보관 중 해서 방탄 유리로 해가지고 딱 저렇게 혼자 딱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안 되고 하다가 99년 2월에 한번 표결을 합니다. 네. 표결을 하는데 한나라당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는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조세영 씨가 대표로 있을 때 그쪽에서도 반대표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DJ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비분 관계를 해가지고 그 조세영 대표가 1년 있다가 대충 정계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서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방탄국회의 그 최고 시초가 1998년입니다. 예, 방탄국회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예. 결국 이제 서상목 의원 예, 사례에서 98년입니다. 된 걸로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소리 나오기 전에 나는 국회를 떠났으니까 네. 그 점에서 오늘 행복한 순간이네. 아마 오늘까지도 지금 뭐 저희들 그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뭐 들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론을 국회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 뭐 비판을 달게 받겠다. 아주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달게 받겠다고 달게 받겠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는 막상까지 왔는데 네. 이 사람들 손으로 이거 모든 걸 계획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손으로 어떻게 계획합니까? 그런데 결국 이걸로 계속 가요.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여야가 현재의 이 여야 송광호 의원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한 이 세력들 양당은 네. 지역 기반 위에 강고한 기득권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남아있는데 그 국민이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돼. 언론이 깃발을 던질 때 우리가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자 해갖고 네. 뭘 회초리를 들고 개헌 청원 운동을 하든지 해야지. 예. 여기서 우리가 비분관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알겠습니다. 이홍호 화백이 아주 힘들어 만화를 그려가 경고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런 소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개헌 청원 운동 사실은 예, 여러 가지 뭐 개헌이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에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말 네.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